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3월 25일 공개된 NBA 조합픽 결과입니다. 6.01배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잠시 광고 시청하고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바로 분석 영상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40초 정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상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하여 S클래스 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후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5년 3월 26일에 펼쳐지는 NBA 중요 경기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마이애미 히트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지미 버틀러가 친정팀 마이애미로 돌아오는 경기라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먼저 골든 스테이트는 지미 버틀러 합류 이후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20경기에서 무려 16승 4패를 기록하며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경쟁에 탄력을 받고 있죠. 버틀러가 가세하면서 공격과 수비에서 밸런스가 잡혔고 특히 클러치 상황에서의 해결 능력이 좋아졌습니다. 이번 경기의 가장 큰 화제는 단연 지미 버틀러입니다. 마이애미와의 악연 끝에 골든 스테이트로 이적한 이후 친정팀을 상대로 첫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요. 버틀러는 이젠 마이애미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냉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팬들의 야유는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골든 스테이트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골든 스테이트는 이번 경기에서 지미 버틀러 중심의 하프코트 오펜스 운영이 핵심입니다. 버틀러가 포스트업과 미드레인지에서 1대1 상황을 만들고 커리가 출전할 경우 버틀러, 커리, 투맨 게임으로 공간을 열어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마이애미의 페인트존 수비가 약해진 만큼 버틀러의 드리블 돌파와 킥아웃 패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브랜든 포드와 무디 같은 젊은 자원들의 외곽 찬스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높은 볼 점유율을 통한 경기 주도권 확보입니다. 골든 스테이트는 최근 턴오버 관리가 좋아지면서 상대가 반격 기회를 잡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버틀러의 클러치 마무리 능력을 앞세워 경기 후반 주도권을 지려는 계획이 예상됩니다. 수비에서는 앤드류 위긴스와 타일러 히로 봉쇄가 핵심인데요. 특히 위긴스가 최근 완전히 살아난 만큼 수비 자원인 쿠민가와 그린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위긴스가 페이스를 올려 돌파를 시도할 경우 빠르게 헬프 디펜스를 불려 위력을 반감시킬 필요가 있겠죠. 마이애미 히트는 시즌 막판 심각한 부진을 겪었는데요. 최근 10연패라는 최악의 흐름을 겪었고 겨우 샬럿전 승리로 연패를 끊긴 하였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습니다. 트레이드로 새롭게 합류한 앤드류 위긴스가 최근 맹활약 중이지만 팀 전체적으로 조직적에서 불안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마이애미에 주목해야 할 선수는 바로 앤드류 위긴스입니다. 마이애미로 건너온 뒤 최근 2경기 평균 36득점을 기록하며 완벽하게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샬럿전에서는 42득점을 폭발시키며 단숨에 마이애미의 새로운 해결사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스테판 커리의 출전 여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커리는 골반 부상 여파로 직전 경기 결장하였지만 이번 경기에는 원정에 동행한 상황인데요.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마이애미는 이번 경기에서 위긴스와 히로의 투톱 중심 공격 전개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위긴스가 오프 더 볼 상황에서 움직이며 아이솔레이션과 미드레인지 공격을 시도하고 히로가 스크린 활용 후 3점 찬스를 노리는 장면이 자주 나올 것입니다. 또한 테리 로지어의 속공 가담과 돌파를 통하여 골든 스테이트 수비를 흔들어야 하는데요. 골든 스테이트의 수비 조직력이 강해진 만큼 히로와 로지어가 스피드를 살린 공격으로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 중요하죠. 수비에서는 지미 버틀러를 어떻게 막아낼지가 관건인데요. 마이애미는 2대2 수비에서 드랍백 대신 적극적인 해지 디펜스를 시도하며
버틀러의 돌파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빅맨 아데바요의 도움 수비 역할이 커질 전망인데요. 버틀러가 포스트업을 시도할 경우 더블팀과 스틸을 동시에 노리는 장면도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바운드 싸움도 마이애미 입장에선 절대 놓쳐서 안되는 포인트인데요. 아데바요와 케빈 러브가 골밑에서 버틀러와 쿠민가의 활동량을 어떻게 견제하느냐가 경기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지미 버틀러의 친정팀 상대 복귀전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현재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큰데요. 마이애미가 위긴스를 앞세워 반격에 나서겠지만 버틀러의 경험과 골든스테이트의 조직력이 더 앞서 보입니다. 특히 클러치 상황에서 버틀러가 경기의 무게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는 점이 크다고 보이는데요. 이번 경기 저 스베는 골든스테이트의 마헨을 예상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두번째 경기는 애틀란타 호크스와 휴스턴 로켓츠의 맞대결입니다. 9연승을 달리던 휴스턴이 덴버전 패배 이후 반등에 성공할지, 애틀란타가 최근 3연승으로 뜨거운 슛감각으로 휴스턴 원정에서 승리할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휴스턴 로켓츠는 9연승을 달리며 서부 컨퍼런스 2위까지 올라섰는데요. 하지만 지난 덴버전에서 116대 111 패배를 당하며 연승 행진이 멈췄죠. 이 패배로 인하여 3위 덴버와의 격차는 한 경기 차로 좁혀졌고 5위 멤피스와도 패배수 기준 2경기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즉 플레이오프 시드를 유지하려면 남은 경기에서 승리가 필수적인데요. 이메 우도카 감독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건강한 상태로 플레이오프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또한 시즌 내내 강조해온 수비 강화와 공격 속도 증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덴버전에서는 제일런 그린이 30득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하였고, 알파렌 생구는 17득점, 14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며 전방위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휴스턴의 승리를 위해서는 제일런 그린과 알파렌 생군의 활약이 중요한데요. 제일런 그린은 덴버전에서 30득점을 기록하며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애틀란타가 최근 공격적으로 강하지만 수비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그린이 적극적인 돌파와 미드레인지 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알파렌 생구는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휴스턴의 공격 조율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애틀란타의 인사이드 수비가 약한 만큼 생군이 페인트 존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스턴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애틀란타는 최근 3점슛 성공률이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트레이 형과 자카리 리사셔가 외곽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휴스턴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한 수비 압박으로 애틀란타가 편하게 3점슛을 던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트레이 형이 픽앤롤을 활용하여 3점 찬스를 만드는 패턴을 자주 쓰기 때문에 휴스턴의 수비수들은 스크린 대응을 빠르게 하면서 영의 패스를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휴스턴의 강점은 알파렌 생군의 인사이드 지배력입니다. 애틀란타는 빅맨 수비력이 다소 약한 편이라 생군이 포스트업으로 공격을 풀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려야 하는데요. 특히 애틀란타는 더블팀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생군이 1대1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애틀란타가 후반에 더블팀을 시도한다면 생군이 빠르게 킥아웃 패스를 통하여 외곽 찬스를 만들어야겠죠. 마지막으로 휴스턴은 최근 경기에서 수비 리바운드 이후 빠른 속공을 통해 쉽게 득점하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애틀란타는 공격적인 팀이지만 빠른 백코트 수비가 약한 편이라 제일런 그린이 수비 리바운드 이후 곧바로 달리는 트랜지션 공격을 노려야 합니다. 그린이 공을 잡으면 애틀란타의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과감한 돌파를 시도하여 쉽게 득점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애틀란타의 빅맨들이 속공 수비에서 약점을 보이기 때문에 그린이 빠른 스피드로 페인트 존을 공략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애틀란타는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며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필라델피아전에서는 필드골 성공률 55.3%를 기록하며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스나이더 감독은 우리는 시즌 초반부터 좋은 슛 기회를 만들고 있었다. 이제 선수들이 그 기회를 더 잘 활용하고 있다라며 팀이 점점 공격
가격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트레이 영, 자카리 리사셔, 조르주 니앙이 모두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애틀란타는 최근 9경기 중 7승을 거두며 플레이인 토너먼트 탈출을 노리고 있는데요. 트레이드 마감 이후 빠르게 전력을 정비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틀란타의 핵심은 역시 트레이 영과 자카리 리사셔입니다. 트레이 영은 여전히 팀 공격의 중심이며 최근 경기에서 3점슛 성공률이 크게 향상되었는데요. 휴스턴이 강한 수비를 펼친다고 해도 트레이 영이 3점슛과 플로터를 적절히 섞으면 휴스턴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카리 리사셔는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에서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빠르게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특히 코너 3점슛과 돌파 공격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활약이 기대됩니다. 애틀란타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애틀란타의 공격 핵심은 트레이 영의 픽앤롤 플레이입니다. 휴스턴이 수비 압박을 강화하더라도 영은 스크린을 이용하여 미드레인지 점퍼나 플로터를 활용한 득점을 노릴 텐데요. 특히 휴스턴의 빅맨이 스크린 수비에서 느린 반응을 보일 경우 영은 픽앤롤을 활용하여 손쉽게 골 및 어시스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스턴이 트랩 수비로 영을 막아야 하는 이유죠. 또한 애틀란타는 빠른 템포를 유지하면서 많은 슛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코너 3점슛 찬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휴스턴이 생군을 중심으로 페인트존을 수비할 경우 애틀란타는 볼을 빠르게 돌리면서 코너에 있는 자카리 리사셔나 조르주 니앙이 오픈 3점슛을 노리는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애틀란타는 이번 경기에서 리듬을 타며 매우 위력적인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빠르게 공격을 시도하면서 휴스턴의 수비를 흔드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애틀란타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골 밑에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며 휴스턴의 빅맨을 괴롭히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휴스턴이 생군을 중심으로 수비를 강화하겠지만 애틀란타는 빠른 움직임과 세컨 찬스 득점을 노려야 합니다. 특히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오콩우가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 쉽게 득점하는 플레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애틀란타는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휴스턴 또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에 S클래스방에서 확인해주세요.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포틀랜드의 맞대결입니다. 동부 1위 클리블랜드는 최근 4연패의 부진을 끊고 반등에 성공하였고 포틀랜드는 플레이인 토너먼트 진출을 위해 절대 놓칠 수 없는 경기인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이번 시즌 57승 14패 동부 컨퍼런스 1위를 달리고 있는 강팀인데요. 하지만 최근 4연패를 겪으면서 팀 분위기가 살짝 흔들렸었죠. 이 기간 동안 경기당 평균 121.5실점, 수비 시도력이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그러나 지난 유타전에서 120대 91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자렛 앨런을 중심으로 무려 6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공격 밸런스가 제대로 살아난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클리블랜드는 도노반 미첼이 결장하는데요. 미첼은 왼쪽 사타구니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에서는 다리우스 갈랜드와 에반 모블리의 활약이 필수적이겠죠. 클리블랜드는 도노반 미첼이 빠진 만큼 다리우스 갈랜드가 공격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요. 지난 경기에서는 15득점 8어시스트로 경기 운영 능력을 확실히 보여줬고 포틀랜드의 약한 수비를 상대로 페인트존 돌파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클리블랜드의 수비 핵심인 에반 모블리도 기대되는데요. 유타전에서 11득점 11리바운드 3블록을 기록하며 골밑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줬죠. 특히 포틀랜드에 빅맨들이 다수 빠져있는 상황이기에 모블리가 리바운드 싸움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이번 경기 미첼 없이도 골밑 장악력을 활용한 공격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렛 앨런과 에반 모블리를 활용한 포스트업과 픽앤롤 공격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특히 포틀랜드의 인사이드 수비가 약한 만큼 갈랜드가 돌파 이후 킥아웃 패스를 적절히 섞어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포틀랜드는 현재 32승 40패로 서부 컨퍼런스 11위입니다. 플레이인 토너먼트 진출권인 10위 피닉스와 3경기 차로 남은 경기에서 한 경기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 로버트 윌리엄스와 디안드레 에이튼, 제라미 그랜트 등 주전급 선수들이 줄줄이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포틀랜드는 어떤 방법으로 승리를 노릴까요? 바로 셰이든 샤프와 스카우트 핸더슨의 젊은 에너지를 앞세운 공격입니다. 셰이든 샤프는 최근 2경기 연속 23득점을 올리며 사실상 팀의 새로운 에이스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또한 스카우트 핸더슨도 지난 경기에서 17득점 6어시스트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줬었죠. 포틀랜드의 셰이든 샤프는 최근 2경기 연속 23득점을 기록하며 사실상 팀의 주 득점원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운동 능력이 뛰어나고 돌파와 덩크 능력이 뛰어나 클리블랜드 수비진을 흔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포인트 가드 스카우트 핸더슨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루키 시즌을 보내고 있는 그는 지난 경기에서 17득점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공격뿐만 아니라 경기 운영에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빠른 템포의 경기 운영이 강점이기 때문에 클리블랜드의 느린 빅맨들을 상대로 속공을 노리는 플레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틀랜드는 이번 경기 클리블랜드의 높이를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고 3점슛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프와 핸더슨이 공격을 이끌며 속공 찬스를 최대한 살려야 승산이 있는 이번 경기입니다. 포틀랜드가 젊은 선수들을 앞세워 저항하겠지만 클리블랜드의 높이와 조직력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번 경기 자세한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 S클래스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3월 25일에 펼쳐지는 NBA 중일 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